예,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 5%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길 수도 있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제가 매매를 많이 안 했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2차전지 선택과 집중 스토리 관련 얘기를 드렸고, 이번 주는 되게 다이나믹했습니다. 지수가 또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가, 미국도 많이 빠졌다가 어제 겨우 조금 반등 주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그래도 조금 나았던 그런 한 주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화면에 제가 환율을 잠깐 띄워놨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환율을 그 공부 삼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코스피가 항상 반대로 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주식을 하면서 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물론 제가 경제학과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학과 안 나오더라도 이론적으로 하면 뭐 그렇게 깊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보통 경제와 이 경기 민감하는 쪽과 투자를 결부시키는 거 있잖아요. 요새 보통 매크로 온갖 뭐 지표를 다 보다가,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매크로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시장이 변동성이 또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매크로라든지 또 미국에 있는 지표를 또 보는, 지난주 금요일 날 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한마디에서 장 폭락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때 제가 조금 안심을 시켜드리고 예상외로 그래도 뭐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큰 타격은 없었는데, 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이 지표를 보는 것과 실제로 투자가 돼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은 달라요. 예.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암만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면 맨날 깨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옛날에 그 뉴턴 아시죠? 예. 유명한 말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류인력의 법칙은 맞추고 천체를 연구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의 그 미친 그 패닉, 탐욕은 맞추지 못했다. 그 사람은 돈 거덜났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이 경제학자 출신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 나오면 전반적인 틀을 들으려고 그래요. 어떤 시기라든지 방향성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튼튼한 어떤 지표의 베이스를 듣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시장에 있는 흐름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따로 보셔야 돼요. 사실 그게 좀 힘든 면이라서 일반인 분들이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뭐 환율 얘기도 드렸고, 뭐 아까 보면 제가 예전에 부동산 얘기도 막 드리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투자라는 거는 직접 우리가 돈을 버는 진짜 활동이잖아요. 하지만 그 방향이라든지 어떻다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거는 이코노미스트라든지 경제학자가 보는 매크로거든 사실은요. 또 이게 재미없어질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매크로보다는 종목을 계속 많이 보러 말씀을 드리고, 뭐 크다랗게 부동산이 어떻다, 부동산 이제 안 좋죠. 부동산은 큰 흐름이니까 그냥 안 좋습니다. 그냥 당분간 계속 안 좋게 보셔야 돼요. 하지만 정시는 적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그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다시 돈 벌 기회가 오고, 그 작은 사이클이라도 그때 주도주나 주도테마나 주도주가 나오면 그때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잠깐 띄우는 이유는 워낙 또 매크로 관련 사람들이 막 올인하다 보니까 막 겁을 주잖아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 내내 겁줍니다. 뭐 한 번도 간 적 없는 지수다. 그 사실 맞기는 맞아요. 지금 2008년이면 서프라임 때죠. 잠깐 한번 다시 더 볼까요? 이게 서프라임이 아니라 이제 1997년이면은 기억하실 분 많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학생 때라서 이때 1700원, 800원까지 왔었어요. 근데 그때 IMF 왔었는데 우리나라 외환위기 왔었죠. 그때 전에 1996년 뭐 5년 이럴 때 우리나라 정말 그 경제가 좋았을 때 있죠.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달러당 700원대였습니다. 700원대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돈 모아가지고 그 어디 이제 해외 유학을 한 가보려고, 제가 그때는 이제 워킹 할리데이죠. 근데 IMF 터져가지고 환율이 1,400원, 1,500원 간 거야. 그 돈이 더블씩 들잖아요. 그래서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는 뭐 주식 모를 때지만 환율은 잘 기억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정말 대외적으로 불안하고 외환에 대한 불안이 생기면 환율이 미친 듯이 뛰어요. 자 보세요. 자 2008년대도 그랬었죠. 서프라임 위기 오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에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900원이었던 게 거의 뭐 반년 만에 1600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단기간에 이런 급등은 경제를 다 망가뜨려요. 제가 금융 시스템은 괜찮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때는 그냥 금융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뭐 다 던져야 돼요,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그 뒤에도 등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경기 관련을 방송을 찍었을 때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있었던 큰일을 통해서 정시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유튜브에 보면 3월 달에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보셔도 되고요. 한 40분 좀 긴 내용인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가 높기 때문에 나쁘다, 떨어졌기 때문에 좋다, 이거는 그냥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보는 기본적인 베이스라고요. 자,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투자에 결부를 시키고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투자라든지 우리가 돈 버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옛날 98년이나 2008년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안 좋다, 이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환율 얘기를 좀 드리니까요. 한번 들어주시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환율이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빠지기 전에 2020년도나 2021년 상반기 때 우리나라 장 좋았어요. 그때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1달러당 1,050원까지 빠졌어요. 1,050원짜리가 지금 1,400원 근처 오니까 환율 한 30% 뛰었죠.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밑에서 잘 사서 달러 갖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30% 수익 난 겁니다. 이 개박살난 장세에서.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1,400원부터는 정말 원화가 싼 구간입니다. 반대로 이제 달러 갖고 계신 분들은 파시란 얘기예요. 조금씩. 한 방에 때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원달러, 그 달러 수급도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갑자기 뭐 위기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환으로 해지를 하고 전세계 큰 돈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솔직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계획경제고 사회주의 경제예요. 그 위안화를 좀 해지를 해서 때리고 싶은데 그 중국 같은 케이스는 덩치는 엄청 크지만 우리나라나 서방 국가처럼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 금리나 환율이 걔들을 계획적으로 공시를 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해지를 못 하잖아요.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버진국이나 중화권 내에서는 싱가포르라든지 우리나라 환율이 좋아요. 유동성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특히 좋아요. 외국인이 그냥 샀다 팔았다 하기 정말 좋습니다. 헤지펀드라든지 한 번이나 하죠. 들어왔다 나왔다는 것들. 걔들이 들어온 거를 이제 투기성 자금이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위기라든지 뭐 해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유가가 마이너스 40달러 간 거 아시죠? 솔직히 유가가 마이너스 40달러 갈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그냥 투기적으로 상품에 그냥 베팅을 해서 마이너스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온갖 뭐 광물부터 곡물부터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테마 관련 주식도 이제 돈 들어오니까 매매를 했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인플레는 사실 고점 치고 조금씩 빠지는데 미국은 뭐 9%대에서 8% 떨어지고 우리나라 얼마 전에 보니까 5%대 떨어졌잖아요. 한 1, 2% 떨어지는데 그 곡물가 선물 어떻습니까? 한 30%, 40%, 50%씩 빠져요. 그래 많이 올리고 많이 빠지게 하는 것들이 이 상품이라는 금융 상품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한머니들이에요. 그거를 투기성 자금이랍니다. 실제 민생과 다르게 돈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자, 그 대상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라 보시면 되고, 물론 이거가 지금 그래 됐다 해서 계속 그래 된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환경이나 경제 지표는 기본적으로 보면서 실제로는 걔가 계속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확정적인 거 없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가능성형이잖아요. 그 가능성에 따라서 베팅을 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율 얘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1,400원 근처죠. 이미 1,380원 왔으니까 조금씩 환율을 원으로 바꿔두시면 오히려 이제 원화가 올라가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달러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 그래도 공부되죠. 자, 미국장을 잠깐 볼게요.
나스닥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나스닥 기준으로 한 12,000포인트 정도. 저 선을 끊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살짝 깼어요. 예, 좀 약하다 살짝 깼고, 어제는 11,500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장중에 이제 땡겨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고 끊었어요. 이래 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흐름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가 볼 때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매크로보다는 종목을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지수는 이렇게 등락이 있을 거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그 7월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7월 양봉이 나오고 8월달 음봉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옛날에 뭐 반등을 줬던 거랑 다르게, 자, 미국은 무조건 괜찮다, 이게 이미 깨졌어요. 미국은 무조건 사놓으면 바로바로 반등 줄 거다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오면 당분간 그 나스닥 기준으로 뭐 11,000에서 12,000-13,000원 정도를 박스권을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 가능성이 높으실 겁니다. 자, 미국은 어쨌든 전 세계 주식 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난주에도 사실은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파월 때문에 많이 빠졌죠. 월요일날. 예, 월요일날 지수가 거의 뭐 한 4-50포인트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반등 주다가 그 다음에 또 목요일 금요일에 좀 밀렸죠. 거의 뭐 50포인트 70포인트씩 왔다 갔다 했어요. 변동성이 좀 많이 심했고, 어쨌든 이번 주는 2400포인트 초반, 제가 지수로 이제 레버리지 실어도 된다는 지수를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1차적으로 끊어놓은 지지선 2400포인트 초반인데, 거기는 일단은 받침에서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제가 매수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지수는 이제 미국장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주도 섹터 계속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종목을 찾고 있는 과정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죠. 실제로 목표방에 한 종목 비중 80% 드렸고, 그 다음에 단기방에서도 지금 종목 한 3개 4개 다 이제 집중되게 2차전지 가지고 있어요.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도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되고, 13일 다음 주쯤 되나요? 그때 이제 미국의 8월달 CPI 물가가 나와요. 그리고 9월 20일 날 이제 9월달 FMC가 열립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서 좀 들어가면 금리를 좀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보는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전저점까지 갈라 그러면 주식 변동성 심리보다는 금리나 내가 보는 지표로 보면 그때 흐름이 나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텐데, 다시 전저점 갈 확률은 저는 많이 낮게 봅니다. 아직까지 그냥 금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설정만 하면 되고, 지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되는 건 우리나라 그렇죠. 오늘 자동차가 좋았습니다. 그죠? 자동차, 그 다음 2차 전지도 괜찮았고요. 오늘 반도체는 또 살짝 약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지수를 바치는 이 대표적인 대표주들이랑 섹터를 보면서 지수 박스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수급, 개인들 다 떨어져 나왔고 기관들은 돈 없어서 단타만 치니까 외국인 계속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사실 이번 주에 그래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관망 정도고, 어제하고 오늘 좀 안 좋았어요. 제가 단기방에 어제 살짝 종목 팔아드린 거 있을 겁니다. 지수가 좀 불안해 보여서. 어제 미국장은 다행히 빠졌다가 막판에 좀 반등을 줬지만 그 변동성을 좀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종목도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종목 장세는 점점 더 차별화됩니다. 가는 섹터만 가요. 지금 혹시나 개인 투자하시는 것 중에 안 가는 섹터 들고 있거나 내 거는 언제 가지? 꼭 가겠지 하면 들고 있는 것도 있으실 텐데, 혹시 걱정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장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개인분들은 분명히 하실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같이 빠져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지수는 왔다 갔다 하고 지수가 오르든지 이렇게 될 때 본인 게 안 가는데 남의 것만 간다. 그런 사람 미쳐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예, 아실 거예요. 야, 내 거는 왜 안 가? 남들은 막 날아가고 정말 뭐 옷에 몇 배씩 나는데, 그런 시장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차별화예요. 예, 돈이 지금 2020년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아서 찍어서 갑니다. 그게 종목 장세고, 그 종목 장세도 더 차별화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겁거나 뭐 많이 빠졌으니까 가겠지 아니라 계신 것들은 한 번 다 제대로 보셔야 돼요.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답을 드릴 테니까. 자, 그 차별화를 계속 보시면 돼요. 환율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미국은 여전히 기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대로 지금 그거죠. 뭐 FMC가 이제 다다음 주 있을 텐데 지난주 월요일날 급락했던 게 잭슨홀에서 워낙 강하게 파월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달 FMC에서는 금리를 50bp가 아니라 75bp 지금 2.5죠. 그럼 75%면 3.25 돼요. 미국 기준금리가 3.25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5인데 금리가 막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거를 물론 시장은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50bp일 줄 알았는데 75bp로 너무 크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시장은 지금 빠지고 있는 거고 그 과정 박스권을 만들어 간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금리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인상률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 설정도 하면 돼요. 중국은 이제 11일로 봤던 게 10월 말도 아니고 10월 16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진핑이 지금 누구더라? 마오쩌둥인가? 하여튼 예전에 오래 했던 장기 집권한 사람 이후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시진핑이 그 장기 집권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되고 그런 이후에 중국 정치와 지금 총력을 가해야 하는 부동산 살리기, 경기 부양안이 또 어떻게 바뀔지를 봐야 되고 어제 같은 케이스는 그 청두 내륙도시거든요. 청두에 또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들어가서 살짝 충격이 있었고 유가가 빠졌습니다. 예전처럼 셧다운 되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자재 빠지고 경기 막 이런 거 타격 받았잖아요. 하지만 청두 같은 케이스는 그냥 세미예요. 세미 셧다운이라서 오늘 같은 케이스는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나 위안화 같이 보고 있을게요. 유럽은 뭐 똑같습니다. 이전에 빌빌거리고 있고 이태리 제가 그 프리미엄 보고 있으면서 이란하고 핵 협상이 잘 되면 러시아에서 숏됐던 천연가스가 많이 충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말은 많은데 이란이 만약에 핵 협상이 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유럽 쪽이고 에너지 관련이 살짝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그래도 유로가 반등 주고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달러 약세가 되면 환율은 그때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 달러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계속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대중들이 가장 미치고 겁내고 이럴 때 뭔가 또 이제 반전이 나오는 게 항상 금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제가 설정하면서 보고 있고 종목별 차별화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코인은 일단 이번 주 다음 주에 ICO가 지금 테나 루나 사태 이후에 체계화 후에 새로 되는지를 보고 있고 하게 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20K 2만 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섹터 테마는 여전히 지금 태조 이방원과 제가 보는 로봇, 그 다음 개별 바이오,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게 건설주 뛰고 있는데 여기서 다 움직여요. 이거 외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 올해 초에 단기방 만들 때도 그랬지만 작년 재작년 뛰고 날았던 코로나 관련 백신, 뭐 치료제, 특히 진단키트 같은 거 다 물려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바꿔드렸어요. 그것처럼 지금 시장이 만약에 조금 괜찮아지고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시장이. 그 말은 뭐냐면 안 가는 건 계속 안 갈 수 있고 가는 것만 계속 가기 때문에 순수 돌아오겠지 하다가 시간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섹터 테마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거의 나와요. 여기서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더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새롭게 뭔가 추가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쪽 테마나 섹터에 포함되지 않는 걸 갖고 있는 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저한테 여쭤봐 주세요. 자, 우리는 그 중에서 제가 선택 집중을 2차 전지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바이오를 지금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말씀 또 드릴게요. 2차 전지는 지난주 방송 보시면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중국 제조업이 갖는 것처럼 물론 그때만큼은 시장이 강하진 않겠지만 신냉전 시대에 미국이 제조업 캐파 확정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2차전지 섹터에 지금 수요가 기대된다. 그쪽 사이클을 보면서 2차전지를 제가 추천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방송 보시면 돼요. 자, 종목 매매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보자. 금양을 샀나요, 그래? 예, 성일, 그렇죠.
성일 하이텍을 제가 올라왔는 거 절반을 팔고 절반을 좀 팔고 어쨌든 절반 남겨놓은 상태에서 포트를 그 2차전지 포트를 잠깐 자체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금양을 좀 더 사드렸어요. 11,000 몇백 원에 샀죠. 일단 뭐 3개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세비캠이랑 성일 하이텍이랑 금양이 가장 주된 거라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유일 로보텍스, 제가 로봇도 사실은 머스트헤브라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개인 신용이 좀 많다, 올라가면 항상 매물이 나온다 말씀드리고 2만 3, 4천원대 매물이 나왔는데 이때 32,000원대 좀 거의 다 팔아드렸어요. 비중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려고 보고 있는데 어제 오늘 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슬슬 올라 버렸어. 뭐 슈팅한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나쁘지 않고 온라인 상태라서 일단 뭐 다시 한번 살 기회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크게 뭐 흐름이 바뀌거나 하면 위에서도 잡으면 돼요. 뭐 갈 거는 뭐 큰 차이 없으니까요. 유틸렉스는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고용암 관련해서 지금 임상일상을 우리나라 시약처에 뭐 INI 내고 IND 내고 그랬는데, 바이오주는 제가 장주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언론 플레이, 언프를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개인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개인들, 바이오는 워낙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오고 적자가 그렇게 많아도 그냥 바이오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부풀리면, 솔직히 박셀도 그래요. 박셀의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얘들이 그렇게 준비를 한 거지, 걔들이 하고 있는 임상이 정말 확실하고 가능성이 크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는 이제는 이제 투자나 하는 쪽의 어떤 테마성에 대한 기법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틸렉스 같은 케이스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제가 단기적으로 있는 방에서는 어제 장이 좀 불안했을 때 반 정도 팔아드렸는데, 원치고 이거는 이제 만원대 정도 안착이 되면 돼요. 만원대 정도. 아직 뭐 밑에서 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한 12,000원, 15,000원까지도 봐요. 그리고 그 정도 보고, 어제 시장 때문에 살짝 단기 매물 나왔지만 추세 꺼진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만원 안착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냐 문제긴 한데, 비중은 많지 않아요. 가끔가다 솔직히 개인분들 중에서 압니다. 뭐 개인이 좀 많이 사고 개인 판단으로 사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비중은 작아요. 예를 들어 20% 샀는데 10% 빠지더라도 전체 포트의 2% 빠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비중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별로 좀 많이 사신 분이 계세요. 본인이 좋게 보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비중이 맞춰서 멘트를 드리지만 일단 내가 말씀드렸던 것만으로 좀 빠지면 이렇게 많이 부담 가지시는 분이 계세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포트를 많이 가진 거는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하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인 판단 부분은 개인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드린 비중만큼만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한 분이 그때 장중에 질문 주신 게, 지금 이것저것 많이 오르는 어때요 물어보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 매매 합니다 솔직히. 근데 많이 하지 못하죠. 여러분 거 많이 본다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매매 기준은 최소한 시총이 그때 5천억 기준 말씀드렸죠. 뭐 주도주 되는 기준도 됐지만 그래도 하루에 거래 대금이 돼야 돼요. 지금 보면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막 뛰고 있잖아요. 근데 테마성이에요. 단기적으로. 물론 테마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갈 수 있지만 단기방에서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매매를 드리고 하면,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못 샀는데 왜 빨리 매매를 하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물론 제가 100% 다 만족 못 시켜드립니다. 하지만 최소한 과반 이상 되면 저는 드려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전체로 늦게 드리고 하루에 사놓으면 하루 종일 사도 괜찮은 종목, 이런 것들은 사실 목표방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고, 단기방은 제가 매매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 있잖아요. 보통 제가 드리고 한 5분 내에는 거의 다 보세요. 한 30%, 20% 빼고는 다 보십니다. 지금은 조금 들고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아침에 할 때는 거의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지금 웬만한 자잘한 것들은 제가 잘 안 드립니다. 개인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 주십시오. 오늘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락장에는
제가 이번에 장이 좀 출렁거리고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태조 이방원이나 종목 장세 중에서도 차별화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2차 전지가 좀 더 강하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를 금요일 날 외국인 2,400억 팔았습니다. 오늘 좀 반도체를, 무거운 반도체를 줄였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사실 제가 매매는 드리고 있지 않지만 대형주를 좋아하는 분들 같으면 외국인이 지금 사요. 한 방에 왕 사는 건 아니지만 7월 달부터 계속 사요. 대형주들은 외국인 기한 수급 보셔야 됩니다. 중소형주와 달라요. 그 외국인이 지금 남들 안 좋고 온갖 얘기할 때 7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을 사고 있어요. 1조 2천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는 지수의 한 15% 정도 샀어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 보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좀 큰 텀으로, 긴 텀으로 LG 엔솔을 보면 됩니다. 저는 사실 그냥 보면서 사진 않고 있지만 이게 기준이 돼야 되고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2차전지를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장이 출렁거렸지만 2차전지의 시그널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담을 그때 종목 교체를 제가 했어요. 비중 있는 거 많이 줄여드리고 이거 팔아가 들어왔는데, 하필 다음날 팔았는 거는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샀는 게 좀 빠지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에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세 하루 이틀 등락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 그게 의미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런 수급이 의미 없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시세라는 게. 그리고 7월달 양봉을 내고 지금 8월달 흐름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이 좀 강해 보인다. 아까 월봉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거 나스닥 위주로 말씀드렸고, 오히려 나스닥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더 나아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번 주도 보시면 나스닥보다 우리나라가 차라리 덜 빠졌죠. 네, 그런 거 보이실 겁니다. 예, 유틸렉스는 제가 어제 시장 때문에 뭐 살짝 미리 단기방에 팔아드린 거 있으니까 그는 시장에 대한 나름 해치성 단기 매매라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조금 상태가 그래서 말도 좀 빠르고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드렸는데, 오늘 밤에 또 미국 장시가 또 혹시나 큰 변동이 없기를 바라지만 지난주처럼 그러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방송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날씨는 여전히 좋습니다. 예, 여전히 가족들과 산책도 하시고 주말에 리프레시 잘 하시고 나면 다음 주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추세는 유지가 돼요. 이러다가 한번 또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살짝 조정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진짜 수익 나올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당장 지금 있는 게 뭐 어쩌다 이거 별로 크게 말씀 안 드릴게요. 시장이 변하고 주도주가 생기고 제가 보는 대로 시황이 가게 되면 진짜 수익 날 게 많아져요. 그럴 때는 크게 실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갖고 있는 투자 자금을 제가 레버리지까지 말씀드린다면 투자 자금을 늘리셔서 종목을 따로 오셔도 돼요. 네, 그 정도로 좀 자신 있게 시장을 보면서, 물론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항상 시장을 따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고집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게, 투자라는 거는 본인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판단을 빠르게 하면 됩니다. 적게 손실 보고 괜찮은 기회 올 때 크게 수익 보면 돼요. 예,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